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파트 분쟁 해결 종합편인데, 역시나 전 롯데카드 소비자보호팀 팀장이시고, 그리고 현 소비자 함께 분쟁 해결 전문위원이신 이동윤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균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같이 아파트 박사TV를 촬영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전문위원이라고는 지금 소개를 받고 분쟁 전문이라고 소개를 장 박사께서 해주셨지만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분쟁, 가족 간의 분쟁, 친구와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고 해결 못하는 분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TV 전문 위원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니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장. 네, 아니 제가 같이 우리 위원님 모시고 이제 현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번쯤 더 모셔서 이런 주제 말고 이제 소비자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특집으로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했던 상황에도 그거를 이제 아주 좀 기분 안 나쁘게 유머러스하게 그런 걸 이제 넘겼던 기억도 있고, 그 중에 하나 좀 떠오르는 거는 저희 이제 롯데카드 직원 한 분이 외국어 상담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상담사였던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친구도 굉장히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지 이제 응대를 하다가 사실 소비자가 잘못 알고 이제 클레임을 걸었던 거예요. 이제 롯데카드가 아니라 다른 타사 카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그렇죠? 보복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클레임을 걸 때 나 이런 거 내가 불평 겪었으니까 당연해 하고 이의 제기는 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접점에서 응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근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갑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문제가 돼서 자세한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일로 금융감독원에 같이 불려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분쟁교정국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기사로 이슈화돼도 이제 회사의 리스크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 그때 부산까지 또 소비자가 그때 당시 고객이 이제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어서 부산까지 같이 가서 KTX 타고 가서 또 출장도 다녀오시고 현장에서 또 만나서 또 분쟁 조정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금감원에 가서 담당 그때 당시 국장님이었나요? 그렇죠? 예,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취하시면서 우리 직원이 있는데 평소 다이어트를 간헐적 다이어트 그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간헐적 다이어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고객한테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서두를 풀어 나가셨었는데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요즘은 이제 감정 노동자에 대한 그런 보호 장치가 잘 돼 있고 보니까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그런 앞에 사인보드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스타벅스의 파트너들은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사과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딱 사인이 돼 있고 저희 스타벅스의 파트너들은 고객한테 부당한 요구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희 스타벅스 직원들을 파트너들은 저희 스타벅스와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 뒷광고 받고서 여기서 광고해 주신 건 아니겠죠? 굉장히 공정과 이런 거에 대해 논란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스벅커피 안 먹은 지 지금 굳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저 아까 언뜻 얘기하니까 또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그 2015년이었나 2014년이었죠. 저희 그 정보 유출 사태가 농협, 국민 그리고 롯데카드가 1억 건의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그게 이제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제 많은 그 고객분들이 백화점에 있는 카드센터로 많이 몰려들기도 하고 전화도 막 불이 나고 저도 그때 해외에 있는 친구가 내 정보 괜찮은 거냐고 전화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금감원을 분쟁 조정을 하러 이제 들어가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었죠.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 해외에서 지금 입국을 했다. 알고 봤더니 그분 직업이 승무원이었죠. 그죠. 여자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진짜 각양각색의 그 어떤 고객들을 참 만나볼 수 있었고, 또 그런 분쟁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뭐, 어쨌거나 좀 억지 주장을 하거나 좀 도에 지나친 표현을 하거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욕설이나 또 이런 거를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을 만나면 일단 저는 처음 생각이 얼마나 좀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 연민의 마음을 좀 그때부터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특히나 이제 억지 주장을 하거나 어떤 정도 이상의 어떤 분쟁을 그 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그때 우리 같이 팀장하고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가 보상을 바라고 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외로워서 저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참 이 마음 들 것 없고 외롭게 만드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아파트 분쟁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의 연장선이 아닌가. 많은 다양한 삶의 어떤 무게들을 내가 이겨내기가 힘들고 버겁다 보니 뭐 내가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갑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또 분쟁들도 많아요. 뭐 주차 문제 그때 말했던 주차 분쟁도 있고 층간 흡연 문제 또 반려견 또 반려묘 뭐 그쵸 길고양이 문제 또 일조 뭐 치매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생활 속의 어떤 불편함들이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폭발한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를 술을 먹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상황에서는 이런 전문위원님도 넘어가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처음 서두에 그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문가지만 또 전문가라고 해서 분쟁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브로라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지금 뭐 계속 그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그럼 코로나에 걸려서 같이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닌지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소셜 디스턴싱 예, 사회적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 아니면은 그게 뭐 피지컬 디스턴싱이 뭐 미국 FDA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조금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정신적이거나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저 자신도 좀 막 우울하고 맞아요. 거의 우리 뭐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앉아서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단절되고 물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힘들고 특히 위원님께서는 이제 저랑 한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시면서 특히 음주 가무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한 3-4시간 민원 전화를 통화를 하시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 퇴근 다 하고 나서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가서 기타 동호회였어요. 그렇죠? 우리 기타를 또 잘 치시는데 저는 이제 기타를 배운 스승이기도 하죠. 우리 그 위원님이. 그래서 남들도 이문세의 옛사랑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구슬프고 슬퍼하고 뭔가 이렇게 내전함이 느껴져서 제가 가서 아유 팀장님 이렇게 퇴근도 안 하시고 기타를 튕기고 계시나요?
여쭤봤더니 그때 한 말씀 하셨던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잊혀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과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하려면 이 망각이 어떻게 보면 신이 준 축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잊혀지는 게 있다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와닿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여기 아파트 그 소비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좀 우리가 잊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잊혀질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내가 이런 걸로 힘들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라고 이제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만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럼 이제 과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또 연민의 마음을 좀 갖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최근에 그 발생했던 그 분쟁,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는 마음이 아파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부가 그 참극을 당했잖아요. 40대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로. 그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도 그 순간 이후에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막 하고서 뭐 갔다 어쨌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비포 애프터가 사람이 와닿는 감정은 어쨌든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그 현명한 우리 위원님의 윗집 살았던 그 쌍둥이 부부같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이제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이제 힐링해야 되는 공간에서도 이런 그 분쟁들이 생기다 보니 여기 이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폭발적인 어떤 화가 분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아파트 구조가 구조적으로 이게 단절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그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북한의 저 5단방제부터 감시하는 그래서 라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반상회를 하면 그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뭐 그쵸. 칼부림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반상회를 저는 부활해야 한다. 네. 저도 하기 싫었어요. 사실 나면 이제 뭐 벌금 내고 안 나가 그랬는데 그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뭐 저기 그 동부 센트리벨인가 그쪽에 재개발하기 전에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가 그걸 봤어요.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한 100여 세대가 아파트 단지 공터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앉아가지고 일렬로 불판 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이탈자 막기 위해서. 굉장히 뭐 좀 저게 무슨 뭐 단체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그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구워 먹는 거야. 계속 구워 먹으면서 단결 해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고 뭐 거기는 성공을 했어요. 재개발 어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강남 그 동부 센트럴빌 그 타워팰리스 인근인데 아주 손 붙잡고 딱 그렇게 소통을 하면은 오더라도 좀 조용히 좀 해. 그 애를 좀 그만 뛰게 해. 뭐 이렇게 하면 한마디 하고 일단 맥주 한 잔에 뭐 쏘면 뭐 치맥 한 번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좀 그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진짜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아파트 박사 TV 촬영하면서 잠깐 또 옛날 얘기를 또 라떼는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같이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또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그 분쟁 조정을 하고 사실 기업에서 가장 좀 꺼려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그 부서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제 직장 선배셨고 인생의 선배셨던 우리 그 이동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 추억들이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억들이 많이 쌓인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회사는 한 30년 이상 다니시면서 이제 희망퇴직을 하시고 또 은퇴를 하셨지만 이런 사회활동
소비자와 함께 또 소비자 운동, 아파트 소비자 운동에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또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에서는 이런 그 엄청난 내공을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기꺼이 또 이렇게 기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희망해서 퇴직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원래 퇴직은 않았지만 뭐 퇴직금 50억도 못 받았는데 50억 클로 30년 일하시고 퇴직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5천. 아니 저 50억도 못 받았는데 네, 구체적인 액수는 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좀 또 시간이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열심히 또 사회 또 직장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으시고 또 제가 또 이 아파트 박사 TV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사회 아파트 소비자 운동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같이 또 우리 이동윤 의원님하고는 종종 같이 하면서 아파트 박사 TV 특히나 소비자 분쟁, 아파트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박사 TV에 제가 이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요청사항을 말씀을 아니 앞으로 계속 하자고 하셨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아파트 TV 박사가 BGM 음악이 없어요. 아, 네. 음악도 다음에 한번. 긴급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를 좀 BGM으로 좀 깔아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아니 뭐 그런 제안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파트 박사 TV에 총 이제 4번에 걸쳐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종종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층간소음은 폭폭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이동윤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번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안 맞는다. 구독과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장, 보관. 네, 감사합니다.